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큰 이슈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끌을 해서라도 집은 무조건 사야 한다더니 지금은 완공된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속출할 정도로 침체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부동산에 의한 재산 증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집을 사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은 어느덧 행복의 척도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가 필요한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러시아 대문호의 인문학적 통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돈이 많은 언니가 시골에 사는 가난한 동생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동생아, 도시는 참 편리하단다. 구경할 것도 많고. 동생은 자랑하는 언니를 비꼬며 말합니다. 언니, 난 삭막한 도시보다 소박한 농촌이 더 좋아. 돈이 많으면 결국 욕심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근데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꾸질꾸질해. 아이들은 저게 뭐니? 언니,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고. 언니는 돈의 유혹에 빠지면 전 재산을 몽땅 날리고 말 거야. 그때 밭을 일구다 들어온 동생의 남편 파홈이 한마디 거듭니다. 맞아요, 처형. 이곳 시골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틈이 없어요. 다만 땅이 좀 부족할 뿐이죠. 하지만 땅만 넉넉하다면 우린 악마가 유혹해도 끄떡 없을 거예요. 그때 벽난로 뒤에 숨어있던 악마가 미소를 띠며 중얼거립니다. 땅만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끄떡없다고? 좋다. 원하는 만큼 주지. 그리고 널 유혹하겠다. 파홈은 소장농이었습니다. 그가 경작한 땅의 주인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는데 소장농들을 괴롭히는 건 관리인이었습니다. 그 악덕 관리인은 걸핏하면 소장농들에게 벌금을 물리기 일쑤였습니다. 파홈을 비롯한 모든 소장농들은 그 관리인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딱히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장농들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땅을 악덕 관리인이 헐값에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장농들은 더 이상 관리인의 횡포를 견딜 수 없어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힘을 합쳐 삽시다. 여주인과 협상을 한 소장농들은 결국 자기 형편껏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파홈은 지금이 기회야. 어떻게 해서든 나도 땅을 사야 해. 저러다 내 땅은 하나도 남지 않을지 몰라. 그는 결국 가축과 남은 재산을 팔아 크지 않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자기 땅 없이 일해야 했던 서름을 벗어나 파홈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파홈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자란 농작물은 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땅이 좁다 보니 자신의 소가 자꾸만 옆집 땅을 침범하여 농작물을 망치는 바람에 파홈은 배상을 해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웃과의 싸움이 점점 늘어나자 파홈은 자신의 땅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땅을 점점 더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땅이 넓어질수록 처음 땅을 소유했을 때의 소박한 기쁨보다는 조금만 더 하는 마음만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홈은 지나가던 여행자를 우연히 만나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놀랄만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마을은 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땅이 비옥하고 값도 저렴합니다. 오, 어떻게 하면 그 마을의 땅을 살 수 있어? 별거 없습니다.
그 마을 촌장은 어리숙해서 비위만 잘 맞추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헐값에 구입할 수 있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동네가 있다니. 파홈은 당장 그 지역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파홈은 그 마을 촌장에게 줄 선물을 넉넉히 준비한 뒤 당장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꼬박 일주일은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파홈은 들뜬 마음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 여행자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강줄기와 초원, 자신의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파홈은 준비한 선물을 꺼내며 원주민들에게 말을 겁니다. 난 러시아에서 온 파움이라 합니다. 여기 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파홈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곧 촌장이 나타났고 파홈은 본론부터 말을 꺼냅니다. 와우,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요. 제가 이 땅을 좀 살 수 있을까요? 촌장은 원주민들과 잠시 상의하더니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물이 마음에 듭니다. 그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기꺼이 땅을 팔겠습니다. 1000루블만 지불하면 어느 땅이든 당신이 가리키는 곳은 모두 당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오, 대박입니다. 그 많은 땅이 1000루블밖에 안 하다니. 파홈은 이 제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차지하게 될 땅을 정확히 측량해도 될까요? 문서로 남겨야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좋소. 하루 동안 당신이 차지할 땅을 걸어서 도르시오. 그리고 지점마다 구덩이를 파서 잔디를 심으면 그것이 표식입니다. 하루 안에 다시 출발점에 돌아오면 그 땅은 모두 당신의 땅이 됩니다. 파홈은 이 파격적인 제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박이군. 하루 동안 내가 가는 곳이 다 나의 땅이 된다니.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겠군. 그럼 내일 해가 뜨면 바로 출발하시오. 그러나 꼭 명심하시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파홈은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사실 너무 기대가 돼서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서 자야 해. 그래야 부지런히 돌아다니지. 내일은 굉장한 날이 되겠군. 잠도 거의 설친 채 파홈은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뜰 시간이 다가오자 파홈은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정할 시간입니다. 다들 일어나시오. 촌장이 나왔고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파홈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오, 정말 땅이 비옥하군. 지금껏 보지 못했던 땅이야. 이리로 갈까? 아니야, 저곳이 더 좋아 보이는군. 파홈은 무조건 직진했습니다. 해는 벌써 중천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나? 아쉽지만 이제 왼쪽으로 꺾어야겠군. 파홈은 이제 신발도 거추장스러워 가방에 매달고 걸었습니다. 점점 해는 뜨거워졌고 힘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지치면 안 돼.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해야 돼. 가방에 쌓은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의 쉬지도 못하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을수록 땅은 점점 더 비옥했습니다. 해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파홈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 과했나요? 해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파홈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군. 아직 저 동생은 도착도 못했는걸. 안 되겠다. 이제 빨리 돌아가야겠어. 파홈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노을은 붉게 물들었고 파홈은 이러다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1000루블마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는 점점 내려갔고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지? 출발점은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파옴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져서 도착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뭐라고 변명할지도 끔찍했습니다. 파홈은 뛰면서 생각합니다. 원하는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살게 하실지는 모르겠어. 해는 결국 지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지만 결국 허사가 됐군. 드디어 출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세한 빛은 남아있을 때 파홈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움직여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철퍼덕 소리를 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촌장이 말을 합니다. 축하하오. 드디어 당신의 땅을 소유하였군요. 그러나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촌장이 그를 일으키자 그는 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파옴이 차지한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를 묻었습니다. 결국 파홈이 차지하게 된 땅은 그의 키 정도 되는 약 한 평 남짓한 땅, 그것뿐이었습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